삼국시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된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그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엽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할 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에는 한의학에서 찬 기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마시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면 기름기가 뜨게 되고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위벽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그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외에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 활성 물질이 5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외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이 왔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의 상생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외는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인데요. 쿠크로비타신이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참외는 보약이 됩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따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 참외와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있어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과 버무려 참외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그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이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하더라도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그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갈색 반점이 생길 때 그 맛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그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그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또 함께 먹으면 그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그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초록색일 때는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갈색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약간 적은 대신에 건강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당뇨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노란색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가스가 분비되는데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가스에 의해 분해가 되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는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 바나나 때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 인자를 분비하여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올림픽에서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중간중간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에 호르몬이나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700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근육에 경력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또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 주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른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에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유의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유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어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하여 더욱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 병원 진료를 계속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죠.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그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의 이물질을 흡착하여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그 변비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주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그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기력,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 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할 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욱 망가지게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서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은 괜찮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 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에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기 때문에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 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게 되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됩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고 계시지 않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또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호박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그리고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데요.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박 섭취할 때 유의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을 섭취할 때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